조선 팔도가 외적의 불길에 휩싸인 지도. 벌써 수개월 남쪽에서 올라온 파죽지세의 기세는 마침내 충청도 변방의 작은 요새 나궐성 앞에 도달했다. 성주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이미 사흘 전 후위를 도모한다는 구식적인 변명을 남긴 채 가솔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도망친 후였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너머에는 주인을 잃은 공포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겨진 것은 녹슬고 무딘 창을 든 병졸 100여 명과 차마 고향을 버리지 못한 백성 200여 명뿐이었다. 성벽 위에서 내려다본 지평선 너머로는 왜군 5만 대군이 피워올린 군막의 연기가 하늘을 검게 뒤덮고 있었다. 그 연기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그림자처럼 성을 서서히 조여왔으며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피냄새와 쇠냄새는 백성들의 숨통을 옥죄었다. 정령, 우리가 저들을 막아야 한단 말인가? 어린 병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손에 든 창끝은 마치 낙엽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성벽 아래 모여앉은 안악들은 아이들의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고 노인들은 넋을 놓은 채 바닥만 응시했다. 그때 성벽 위를 묵묵히 걷던 한 남자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화려한 관복대 신때 묻은 두정갑을 걸치고 이가 빠진 투박한 환도를 찬 무명의 장수였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전장을 누빈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고 깊게 파인 눈매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말없이 성벽 밖을 응시했다. 저 멀리 왜군의 진영에서는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둥, 둥, 둥. 그것은 곧 닥쳐올 도륙을 알리는 지옥의 박동이었다. 장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차가운 성벽의 감촉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깨웠다. 성주가 버리고 나라가 잊었어도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성벽 전체에 기묘한 울림을 주었다. 웅성거리던 병사들과 울먹이던 백성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저들이 넘어서는 안 돼서는 저 멀리 있는 임금의 보좌가 아니라 바로 너희 뒤에서 숨죽여 떨고 있는 너희의 부모와 자식들이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아니 내가 죽어서 이 성의 귀신이 되어서라도 저들은 이 성문을 단 한 발자국도 밟지 못할 것이다. 장수의 외침은 절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 병사들의 흔들리던 창끝이 멈추었고 겁에 질렸던 눈동자에는 서서히 서슬 퍼런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장수는 품 안에서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조정에서 내려온 최후의 퇴각 명령서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횃불에 그 종이를 들이밀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명분을 태워버리고 장수의 눈동자에 붉게 타올랐다. 오늘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죽어서 이 성벽의 돌덩이가 되어 저들을 막을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저 외놈들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어라.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의 붉은 전립근을 거칠게 휘감았다. 보름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 폭풍 전야의 고요가 나궐성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성벽 위 300인의 심장 소리는 이제 왜군의 북소리보다 더 크게 전장을 울리고 있었다. 이것은 전설이 될 비극, 그 위대한 첫 페이지의 시작이었다. 나궐성의 밤은 깊었으나 성 안의 공기는 타오르는 횃불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장수 이진은 성벽 중앙에 놓인 커다란 작전지도 위에 묵직한 손을 올렸다. 지도 위에는 굴곡진 산세와 성벽의 구조가 거칠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자신을 에워싼 300명의 눈동자를 하나하나 응시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보이던 공포 대신 죽음을 각오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이제 군사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성을 지키는 거대한 벽이다. 이진의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그는 창고에 쌓여있던 낡은 갑주들을 꺼내 백성들에게 입혔다.
농사를 짓던 거친 손에는 창이 쥐어졌고 낫을 들던 안악들은 성벽 위로 끌어올릴 돌덩이를 날랐다. 이진은 이 오합지졸을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다. 이진은 적의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저들은 오만이다. 개미떼처럼 몰려와 우리를 짓밟으려 하겠지. 하지만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통제가 어렵고 길이 좁아진다는 뜻이다. 그는 성문 앞 좁은 길목에 기름을 뿌리고 함정을 파도록 지시했다. 또한 성벽 곳곳에 볏짚으로 만든 허수아비 군사를 세워 적의 시야를 교란했다. 이는 마치 고대 그리스의 전사들이 좁은 협곡에서 대군을 맞이했던 것과 같은 필사의 전략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전설 속의 영웅을 떠올렸다. 단 한 명의 장수가 뿜어내는 기세가 300명의 심장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그는 가장 앞장서서 돌을 나르고 가장 늦게까지 성벽의 틈새를 메웠다. 장수로서의 권위가 아닌 함께 죽을 동료로서의 진심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새벽녘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들판 너머로 왜군의 선발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깃발이 파도처럼 출렁였고 갑옷이 부딪히는 금소금이 대지를 울렸다. 하지만 나궐성의 300인은 동요하지 않았다. 이진은 성루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부러진 칼날을 갈며 다가오는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적들이 오고 있다. 파수꾼의 외침이 들리자 이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뒤로 300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약자가 아니었다. 조선의 자존심을 어깨에 짊어진 이 땅의 진정한 주인들이었다. 준비하라.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설로 기억될 것이다. 이진의 명령과 함께 300개의 창날이 일제히 왜군을 향해 번뜩였다. 안개를 뚫고 들려오는 왜군의 군화 소리는 거대한 파도가 암벽을 때리는 소리와 같았다. 나궐성의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새벽녘이었다. 성벽 위 300인의 결사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지평선 끝까지 늘어선 왜군의 횃불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며 성 전체를 집어삼킬 듯 다가왔다. 준비하라. 이진의 낮은 목소리가 성벽을 타고 흐르며 병사들의 굳은 근육을 일깨웠다. 왜군의 선봉장, 구로다 장군이 이끄는 수천 명의 조총병이 성벽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조선의 이 작은 성이 이미 비어있거나 겁에 질린 백성 몇몇만이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구로다의 신호와 함께 수천 발의 조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타당, 타당.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성벽의 돌가루가 비산했고 매캐한 화약 연기가 성루를 뒤덮었다. 하지만 이진은 이미 병사들에게 방패를 겹쳐 세우고 몸을 낮추게 한 뒤였다. 지금이다. 돌을 던져라. 이진의 사자후가 떨어지기 무섭게 성벽 뒤에 숨어있던 백성들이 일어났다. 안악내와 노인들이 밤새 날랐던 머리통만 한 돌덩이들이 하늘을 뒤덮으며 왜군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앞혈의 왜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어서 이진의 지시대로 성문 앞 좁은 길목에 미리 깔아둔 기름 항아리에 불화살이 꽂혔다.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 솟구치며 성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를 지옥의 화염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와! 불길에 휩싸인 왜군들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성벽 위에서는 화살비가 쏟아졌다. 명사수 출신 병졸들뿐만 아니라 활을 쏠 줄 아는 사냥꾼들까지 합세하여 적의 장교들만을 정밀하게 조준했다. 5만 대군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지휘관들이 하나둘 쓰러지자 압도적인 숫자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 뒤에서 밀려오는 병력과 앞에서 퇴각하려는 병력이 뒤엉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다. 구로다는 분노하며 공성퇴를 전진시켰다. 거대한 통나무가 성문을 부수기 위해 다가오자 이진은 직접 성문 위로 뛰어내려갔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끓는 기름과 오물을 적의 공성퇴 위에 쏟아부으라 명령했다. 뜨거운 열기에 데인 왜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그 틈을 타 이진은 성벽 틈새로 긴 창을 내질러 적의 심장을 꿰뚫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나궐성 앞마당은 붉은 피와 시체로 가득 찼다. 단 300명이 5만 대군의 첫 공세를 완벽하게 막아낸 것이다. 적들은 잠시 물러났으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진은 피 묻은 칼을 바닥에 꽂으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두 정갑은 이미 적의 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번뜩였다. 첫 새벽은 우리의 것이다. 이진이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하지만 저들은 곧 다시 올 것이다. 더 잔혹하고 더 집요하게.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었는가. 300인의 함성이 나궐성을 넘어 왜군의 진영까지 메아리 쳤다. 절망뿐이었던 작은 성에 기적 같은 희망의 씨앗이 피어난 지옥의 첫 새벽이었다. 나궐성의 첫 승리는 달콤했으나 그 끝은 지독한 갈증과 같았다. 성벽 아래 쌓인 왜군의 시신에서 풍겨오는 악취가 성 안을 가득 메웠고 5만 대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소리는 대지를 흔드는 낮은 진동이 되어 돌아왔다. 이진은 알고 있었다. 방어만으로는 결국 한계에 다다를 것이며 적의 심장에 공포라는 비수를 꽂지 않는 한 이 성의 운명은 내일의 해를 보기 어려울 것임을 말이다. 가장 날랜 자 10명을 선발하라. 오늘 밤 우리는 성을 나간다. 이진의 명령에 병사들은 술렁였다. 300명으로 성을 지키는 것도 기적인데 그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겠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조선의 전통적인 살수복처럼 검은 천으로 몸을 감싸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발 바닥에 가죽을 덧대었다. 한밤중 구름이 달빛을 가려대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을 때 성벽의 은밀한 앞문이 열렸다. 이진과 10명의 정예병은 그림자처럼 성 밖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적의 식량 창고나 무기고가 아니었다. 바로 왜군의 총사령관 구로다가 머무는 거대한 본진의 깃발이었다. 적의 자존심을 꺾고 그들의 지휘 체계에 혼란을 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적진은 승리를 자신하는 오만함에 빠져 경계가 느슨해져 있었다. 이진 일행은 풀숲을 기고 시체 사이를 구르며 왜군의 삼엄한 감시망을 통과했다. 마침내 도달한 적의 본진 중심부,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군막 앞에 구로다의 상징인 붉은 태양 깃발이 높게 솟아 있었다. 이진은 수신호를 보냈고 대원들은 미리 준비한 화약단지를 군막 곳곳에 설치했다. 지금이다. 이진의 짧은 외침과 함께 거대한 폭음이 정적을 깼다. 화광. 화약이 터지며 불길이 치솟자 왜군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다 깨어난 외병들은 갑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이진은 번개처럼 칼을 휘둘렀다. 그의 칼날이 지나가는 곳마다 적들의 붉은 피가 허공을 갈랐다. 그는 단숨에 깃대 앞에 도달해 자신의 환도로 거대한 깃대를 단칼에 베어 넘겼다. 나궐성에 사자가 왔다. 내 놈들의 목숨은 이미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 이진의 포효가 불타는 적진에 울려 퍼졌다. 왜군들은 어둠 속에서 조선의 대군이 기습해온 줄 착각하고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적장의 깃발이 바닥에 처박히는 것을 확인한 이진은 미련 없이 후퇴 명령을 내렸다. 분노한 구로다가 막사 밖으로 튀어나와 추격을 명령했을 때는 이미 이진 일행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성벽으로 돌아온 이진과 대원들은 피로 물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비록 10명의 병사 중 2명을 잃었으나 그들이 가져온 전과는 수만 대군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다.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300인의 결사대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맹수로 변해 있었다. 적진에서는 밤새도록 원인 모를 비명과 불길이 끊이지 않았고 나궐성의 300인은 비로소 진정한 반격의 서막을 올렸음을 직감했다. 적진을 뒤흔든 기습의 승전보는 나궐성 안에 잠시나마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았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성벽 아래를 가득 메운 시체들이 썩어가며 풍기는 악취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절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하늘에는 불길할 정도로 붉은 달이 떠올라 성벽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진은 성루에서 홀로 칼을 갈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성내 창고직이었던 박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원래 성주를 모시던 하인이었으나 성주가 도망칠 때 버려진 자였다. 박씨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군님, 정말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박씨의 물음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마음이 꺾인 자의 비명이었다. 이진은 대답 대신 그의 눈을 깊게 응시했다. 박씨는 그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물러났다. 이진의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불길함이 스쳤다. 그날 밤 성 안의 가장 깊숙한 그늘에서 은밀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박씨를 포함한 몇몇 장정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왜군의 첩자가 화살에 서찰을 메어 보냈네. 성문을 열어주면 우리 가족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했어. 어차피 내일이면 저 5만 대군이 성을 집어삼킬 텐데 저 장수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 죽어야겠나.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이진의 용맹함을 존경했지만 당장 목 앞에 들이닥친 왜군의 칼날이 더 무서웠다. 붉은 달이 구름에 가려 성 안이 일순간 칠흑처럼 어두워졌을 때 배신자들은 행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잠든 병사들의 눈을 피해 육중한 성문 빗장으로 다가갔다. 박씨의 손이 기름칠된 빗장에 닿는 순간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그 손 떼라. 이진이었다. 그는 이미 배신의 냄새를 맡고 어둠 속에 매복하고 있었다. 박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았다.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배신자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이진의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당장이라도 그들의 목을 벨 수 있었지만 이진은 칼을 거두었다. 지금 이들의 목을 베면 300인의 결속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었다. 살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내 놈들이 연성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왜군이 아니라 너희 자식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이진의 사자 후에 배신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순간 성 밖에서 거대한 함성이 들려왔다. 첩자로부터 성문이 열릴 것이라는 신호를 기다리던 왜군이 예정보다 일찍 총공격을 시작한 것이었다. 배신이라는 내부의 불길과 왜군이라는 외부의 해일이 동시에 나궐성을 덮쳤다. 이진은 배신자들에게 창을 던져주며 차갑게 말했다. 살고 싶다면 그 창으로 내 놈들의 죄를 씻어라. 그것만이 오늘 밤 내 가족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붉은 달 아래 성문 앞에서는 배신과 충성이 뒤엉킨 처절한 수성전이 다시금 시작되었다. 이진은 성문 빗장을 몸으로 막아서며 달려드는 외병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배신자들의 눈에도 눈물 대신 지옥 같은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배신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나궐성의 성벽은 한계를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왜군은 밤새도록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성벽을 타 넘었고 성 안의 물자는 이제 바닥을 넘어 절망의 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화살통은 비어버린 지 오래였으며 성벽 위에서 던질 돌덩이조차 남지 않아 병사들은 성 안의 민가 담벼락을 허물어 그 돌을 날라야 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남은 화약이 없습니다. 포병의 비명 섞인 보고에 이진은 묵묵히 자신의 환도를 고쳐주었습니다. 화약이 없다는 것은 적의 공성병기를 저지할 수단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왜군은 거대한 공성탑을 끌고 성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벽보다 높게 솟은 그 괴물 같은 나무탑에서 왜군 조총병들이 성 안을 내려다보며 무차별적인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은 성루 가장 깊은 곳으로 병사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생존한 결사대는
이제 100여 명 남짓. 그들의 갑옷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고 온몸은 자신과 적의 피가 뒤섞여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러설 성벽도 던질 화살도 없다. 이진이 병사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꺾이지 않은 뼈가 있고 적의 심장을 찌를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다. 여기서 무너지면 이 성 안의 아이들은 노예가 될 것이요. 노인들은 도륙당할 것이다. 그 꼴을 보며 저승에 가겠느냐? 병사들은 대답 대신 무뎌진 창날을 바닥에 찌으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공성탑이 성벽에 콰직 소리를 내며 박혔습니다. 공성탑의 문이 열리고 수백 명의 외병들이 성벽 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진은 가장 먼저 적진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와! 성벽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기가 부러지면 주먹으로, 주먹이 으스러지면 이빨로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처절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진의 환도는 허공을 가를 때마다 적의 목숨을 앗아갔으나 압도적인 숫자의 열세는 메울 수 없었습니다. 성벽의 한쪽 귀퉁이가 마침내 무너지며 왜군의 대군이 성 앞마당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은 결사대를 이끌고 성문 뒤 마지막 좁은 길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회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이진의 호령에 병사들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인간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왜군들은 좁은 길목에 갇혀 숫자의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이진의 칼날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시체가 쌓여 길을 막으면 그 시체를 딛고 다시 싸웠습니다. 나궐성의 300인은 이제 병사가 아니라 성을 지키는 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비명과 쇠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나궐성의 마지막 보루는 붉은 피로 써내려간 저항의 서사시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이미 무너졌고 나궐성의 공터는 차가운 시신과 핏물로 젖어 질척거렸습니다. 300인으로 시작했던 결사대는 이제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인원만이 남았습니다. 장수 이진의 곁을 지키던 충직한 부하들도 하나둘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의 앞에는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드는 수만 명의 왜군이 서 있었습니다. 왜군의 총사령관 구로다는 이 작은 성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저항에 경악하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라.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귀신이다. 화살로 끝내라. 구로다의 외침과 함께 수백 명의 조총병과 궁시들이 이진을 에워쌌습니다. 이진은 부러진 환도를 지팡이 삼아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정갑은 수십 발의 화살이 박혀 마치 고슴도치 같은 형색이었고 투구는 어디론가 날아가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려 눈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피 섞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적장의 심장을 꿰뚫을 듯 서슬 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다가오지 못하느냐? 이진이 피 섞인 가래를 내뱉으며 포효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장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무명장수 이진이다. 내 육신은 여기서 멈출지언정 내 혼백은 이 성문에 박혀 내 놈들의 명주를 영원히 저주할 것이다. 구로다의 손이 내려가자 빗발치는 화살과 탄환이 이진의 몸을 난도질했습니다. 가슴과 어깨, 허벅지까지 쇠붙이들이 박힐 때마다 그의 몸은 뒤로 크게 휘청였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진은 이를 악물고 발에 힘을 주어 대지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적들에게 자신의 등을 보이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성을 지키는 마지막 기둥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대지에 박아 넣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숨이 잦아들었을 때 전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군들은 누구 하나 선뜻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화살 수십 발을 맞고 선체로 죽음을 맞이한 조선 장수의 모습은 침략자들에게 승리의 기쁨이 아닌 평생 씻기지 않을 공포와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구로다는 천천히 다가와 이진의 시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적의 장수였지만 무인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표하며 자신의 칼을 거두었습니다. 조선에는 이런 괴물이 또 있단 말인가. 이진은 눈을 감지 않은 채 왜군이 나아가야 할 북쪽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차갑게 식었으나 그가 지켜낸 낙월성의 정신은 붉은 노을보다 더 뜨겁게 전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낙월성에 처절했던 비명이 잦아들고 핏빛으로 물들었던 대지 위에도 다시금 계절은 찾아왔습니다. 왜군은 결국 이 작은 요새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을 지체해야 했고 이진 장군과 300인의 결사대가 벌어준 그 귀중한 사흘은 조선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기틀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후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무너진 낙월성의 성문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화살이 빗발치지도 적군의 함성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진 장군이 마지막까지 발을 딛고 서 있던 자리에는 깊은 발자국 모양의 파인 흔적만이 남아 그날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공을 세운 이들을 기리는 논공 행상이 벌어졌지만 도망쳤던 관리들의 이름만이 장부에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성을 지키다 산화한 무명장수 이진과 이름 없는 300인 병졸들의 기록은 그 어디에도 상세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그들을 잊었을지 모르나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낙월성의 흙과 돌은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단 300명으로 5만 대군을 막아선 도깨비 같은 장군님이 계셨단다. 그분은 죽어서도 성벽의 돌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 아이들은 성벽 틈새에 핀 이름모를 들꽃을 보며 그 영웅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벽은 허물어지고 이끼가 덮였지만 낙월성의 사람들은 매년 첫 새벽이 오면 성문터에 모여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비록 역사책 한 줄에 기록되지 못한 잊혀진 영웅들일지라도 그들이 보여준 비장한 용기와 희생은 조선의 산천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가 억눌린 자들의 가슴 속에 꺾이지 않는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성터를 스칠 때면 마치 수백 명의 전사가 일제히 창을 휘두르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닌 승리보다 더 위대한 희생을 선택했던 300인의 영혼이 부르는 영원한 노래였습니다. 이제 낙월성의 붉은 달은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닌 평화를 수호한 이들의 고결한 넋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